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당신이 누군가하고 겪는 대인관계적 문제는 당신의 몫이기 때문에 당신이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사회생활로서의 대인관계, 잘잘못, 감정 여부와 상관없이 뭔가를 제시해서 타협을 봐야 돼.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기본적으로 전제성이 있어야 돼. 사회생활 하면 일반 개인주의 삶에서 어떤 대인관계적 문제, 갈등, 트러블, 개인주의 삶에서 자기 친구라든가 뭐 아는 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대인관계 갈등, 트러블이 생기면 사람들은 보통 잘잘못을 가리고 감정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설명, 해명, 납득, 용서, 사과 약간 이런 식의 논리적 싸움을 걸려들거나 또는 거기서 누가 좋으니 싫으니 뭐 자존심이니 이런 얘기하면서 나는 뭐 저 새끼가 싫으니 열이 받니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논리적 잘잘못의 싸움을 하거나 감정 싸움을 하게 됩니다. 논리 싸움과 감정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제가 사진에 올려드린 이런 폭력 상황으로 대입을 해보면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기한테 어깨빵을 해서 지금 막 승질을 내고 자기를 지금 때려서 쓰러뜨리는 이런 사람 상태로 뭐 이게 말이 되니 안 되니 누구 잘못이니 그럴 수 있니 없니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설명, 해명, 납득, 용서, 사과 이런 논리를 주고받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걸 얘기한다는 자체가 황당하죠. 지금 처맞았잖아요. 이 자체가 논리를 벗어나는 폭력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금 상황은 말싸움이 아니고요. 폭력 상황. 지금 처맞고 있는데 막 처맞으면서 그게 아니고 말이야. 네가 말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당신을 냅다 패고 있는데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칼부림 사건처럼 칼로 당신을 막 찌르려고 하는데 사람이 이게 말이야. 사람은 칼로 찌르면 돼요? 이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더 미친놈이겠냐고요. 그 상황에서 당신이 말싸움으로 논리 싸움을 하고 있다면 칼든 놈이 미친놈이기도 하지만 당신도 거기서 미친놈이란 말이야. 응? 칼든 사람도 황당할 거야. 진짜 이건 미친놈이구나. 그 칼 들고 찌르려는 사람도 당신을 보면서 생각할 거라고. 진짜 저놈도 만만치 않게 미친놈이구나. 응? 그리고 당연히 지금 지금 이렇게 뭐 칼부림이라든가 폭력이 벌어진 상태인데 나 상처 입었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칼을 어떻게 막 들밀고 나를 때릴 수가 있고 나 너무 서운하고 나 당신 싫어할 거야. 뭐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폭력 상황에서 논리 싸움을 하고 감정 싸움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황당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폭력상황과 폭력상황의 유일한 대처인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걸 그대로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주의 이렇게 논리 싸움하고 친구들하고 감정 싸움 이런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접근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비유를 해드린 폭력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사회생활을 접근하셔서 사회생활에서 어떤 사람과 대인관계적 갈등의 트러블이 생기면 첫 번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맞서 싸우시든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논리가 어쩌고 저쩌고 감정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적으로서 잘잘못을 가리는 논쟁이 아니고요.
적으로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당신이 승리를 하고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싸움을 거시거나 아니면 관계를 끊고 아니면 당신이 피해버리시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잘못을 했든 누구 탓이든 감정이 어떻든 어떤 제안을 해서 타협을 보고 중재를 해야 된다면 지금 이렇게 당신이 쓰러질 정도로 어떤 지나가는 매너 없는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쓰러뜨렸으면 이 사람이 강도라면 돈을 준다거나 당연히 왜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죠? 그건 당연히 당신 잘못된 거고 당신이 줄 이유가 없죠. 뭐 당신은 거기서 당연히 비참함을 느끼고 잘못된 분노를 느끼는 것도 당연하죠. 논리적인 부분에서 감정 싸움에서 당신이 다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강도라면 이런 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봐서 이 사람이 당신이 잘못한 게 없어도 이 사람이 사과를 요구를 하면 적당히 사과를 해서 더 이상 폭력을 당하지 않게 막아내는 게 현명한 거고 강도라면 돈을 줘서 이 상황을 막아내는 게 맞는데 사회생활이 점점 더 현대화되고 상식화되면서 요즘 이제 세상에는 상식, 매너, 도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자잘한 행위들과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갈등 트러블에 수많은 사례들이 빅데이터화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연애를 하는데 연인이 당신한테 자꾸 뭐 몇만 원, 돈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자꾸 꿔달라고 돈을 꿔달라고 한다고 쳐보자고요. 예? 혹시 경험들 있으세요? 연인이 10만 원만 꿔달라고. 잊을만한 한 번씩 연인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10만 원만 꿔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10만 원을 꿔달라고 한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제가 여기 요즘 시대가 현대화 상식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례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화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신의 연인이 당신한테 10만 원을 꿔달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검색하면 온갖 커뮤니티에 비슷한 사례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꽤 많아요. 또는 연인이 자꾸 피곤하다면서 데이트를 자꾸 늦거나 미룬다. 그것도 역시 검색하면 온갖 커뮤니티에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없는 게 없어. 당신이 살면서 무슨 일을 경험하든 남들도 이런 일 겪었나 싶어서 검색해보면 인터넷에 다 있죠. 그걸 제가 빅데이터화, 사례가 자꾸 쌓이면서 빅데이터화가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연인이 10만 원 꿔달라는 사례처럼 비슷한 사례들이 커뮤니티에 엄청 쌓여 있으면 당연히 거기 모두 있겠어요. 잘잘못의 판단, 누가 잘한 거다, 누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도 댓글, 조언, 답글 뭐 이런 걸로 엄청나게 다 거기 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든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을 때 이건 내가 안 하는 게 맞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당신이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모든 변명과 핑계가 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되든 안 되든 합격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그게 뭐든 말이 되든 안 되든 난 일하기 싫은데 일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인터넷 검색 치면 그죠? 매뉴얼이 다 있어. 그래서 그렇게 빅데이터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가 상식이라는 하나의 상식이라는 기준으로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이 단일화된 상식으로
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성경이 됩니다. 사회생활의 성경.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무슬림, 예? 이슬람의 종교를 믿는 이 무슬림들의 경전인 코란, 이 꾸란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의 모든 걸 결정짓는 상식적 기준이 되며, 그 다음에 꾸란에 적혀져 있지 않는 부분들은 그 하위의 율법서에 적혀져 있지 않은 것들은 율법학자의 조언, 이런 걸 통해서 무슬림 사회에선 일상의 자잘한 모든 행위들이 뭐가 맞고 틀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매뉴얼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서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많은 자유가 주어져서 우리 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획일화, 단일화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대체적으로 사회생활은 어떻게 되고 말고 특정한 사례에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상식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요즘 다 웹상의 커뮤니티 어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뭐 이런 획일화된 상식들이 사회생활의 성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곳에 잘잘못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회생활에서. 거의 모든 곳, 모든 상황에 이런 식의 상식적 기준을 들이밀어서 잘잘못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얘기하는 PC는 한국화되면서 성경화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PC란 건 정치적으로, 가치관적으로 무엇이 올바르냐라에만 좁은 그런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 모든 각각의 사례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매너적이고 상식적인가 하는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기준화되어 있는, 그게 대한민국 버전의 PC입니다. 그렇죠? KPC. 명칭 좋네요. KPC. KPC는 훨씬 더 이렇게 무시무시한 수준이란 말. 그러니까 뭐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냈네, 뭐 늦게 나타났네, 뭐 소개팅 할 때 뭐 슬리퍼를 신고 나왔네, 뭐 첫 출근 때 뭘 어떻게 했네, 회식 때 어떻게 했네, 이런 모든 상황에 잘잘못의 적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탓, 남 탓, 옳고 그름, 이런 모든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획일화되어 있다는 뜻은 이게 인민재판, 군중재판, 허뮤재판, 예? 떼법재판, 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갈등이 생긴 건 싸우든 도망치든 어떤 둘 간의 중재안을 제시해서 타협을 보던, 이 당신이라는 개인의 몫으로 개인주의의 삶을 살면 당신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생활의 이 모든 기준이 획일화되어 있는 KPC 버전으로 적용이 돼 있으면 이 특정한 사강을 갖고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남이 탓이다,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정하기가 쉽고, 그런 것들을 남한테 옮겨서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가져다 옮겨 놓으면 이렇게 인민재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난 잘못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분노를 느끼는 건 정당한 감정이네? 그럼 당연히 저 사람이 잘못을 해결해야 되고 저 사람이 사죄를 해야 되고 난 저 사람을 용서하니 마니를 결정해야 되는 포지션인데 내가 왜 중재를 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 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열린 음악회 갔다 오셨습니까? 아, 좋은 데 갔다 오셨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자꾸만 자기 인생은 말 그대로 이 개인주의로서 인생을 사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개인주의 인생을 살면 관계도 본인인 개인이 직접 개입, 해결, 개입, 중재, 해결을 스스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뭐랑 똑같냐면 자취방에 살면서 엄마한테 왜 밥을 안 해주냐 이렇게 따지면 이게 황당한 거잖아요. 아니 엄마한테 엄마 밥을 먹고 싶으면 엄마하고 같이 살든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자기가 분가를 해서 혼자 자취를 하면 자기 밥은 자기가 해 먹거나 자기가 사 먹거나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개인주의면 자기가 개인주의 인생을 살다가 어떤 다른 사람의 특정 개인과 관계적 트러블이 생기거나 불만족이 생기면 그 사람과 자신의 관계를 직접 본인이 개입 뛰어들어서 본인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때마다 친구, 동료, 모임, 커뮤, 연인, 가족 일명 내 편이라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 얘기를 자꾸 꺼내면서 누가 잘못했니 이런 사정이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황당하니 빠개치니 이러면서 이런 자기가 맺는 관계를 다른 커뮤니티 주변 사회에 그걸 얘기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의 심정적 공감의 편을 들어주길 바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내 이런 분노라든가 섭섭함, 상처는 정당한 감정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주변에 일어난 관계 트러블을 자기가 전혀 해결을 안 해요. 산따개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나타나는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길 가다 어떤 사람하고 어깨빵 때문에 쓰러져서 당신이 폭력을 당했는데 뭐하고 있냐면 이 새끼 하고 막 이 사람이 욕을 하고 때리려고 했는데 못 본 척 하는 거지 이렇게. 이 때린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어. 그리고 일어나 이 새끼야 이러니까 나 너랑 안 놀 거야.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 말할 기분 아니에요. 저 상관하지 마세요. 제 인생에 타치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지. 지금 당신 때려갖고 지금 쳐맞아서 당신 길거리에 쓰러졌는데 다가오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한테 관심 꺼주세요. 나 당신 신경 쓰기 싫거든요. 저 진짜 신경 쓰기 싫거든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 상황이냐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하냐? 그런 걸 학교에서 해요. 아니 같은 학교야. 같은 과야. 수업 같이 들어. 심지어 같은 동아리야. 근데 거기서 혼자 시선 안 마주치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하고 눈 안 마주치고 쌀쌀하게 굴고 물어보면 무시하고 혼자 이러고 살아. 학교에서.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고 믿고 실제로 이런 사람 되게 많죠. 이걸 학교, 직장, 모임에서 이 짓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브라스 밴드, 자기가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브라스 밴드를 하려 갖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트럼펫을 해. 다른 사람 누군 기타 치고 밴드야, 그냥 밴드 동호회. 밴드 동호회로 가서 자기는 트럼펫을 연주하면서 밴드 생활을 하고 싶어 해.
근데 거기 다른 사람들은 기타도 치고 누가 드럼도 치고 뭐 베이스도 치고 뭐 이렇게 피아노도 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연습하는데 여기 드럼 치는 사람하고 이 트럼펫 치는 사람, 트럼펫 부는 사람이 당신이야. 근데 당신이 이렇게 밴드 멤버 중에 이 드럼 치는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이 다섯이서 이 고작 다섯이서 좁은 이 합주실에서 모여갖고 연습하는 게 밴드 동호회에서 하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 눈은 안 마주쳐. 그리고 말을 씹어. 그러면서 혼자 막 트럼펫 불러.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게 서로 이 합을 맞춰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밴드 동호회 다니고 이러면서 테니스 동호회 다니고 이러면서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테니스를 쳐. 심지어 남녀 혼합이야. 남녀 혼합으로 연습을 하고 시합 나가려고 테니스 시합을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뭐 남자라고 치죠. 남자가 당신이야. 옆에 혼합이니까 여자 같은 멤버가 있었는데 당신은 남자로서 여자를 약간 썸녀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 여자는 그냥 테니스에만 빠진 그냥 찐 오타쿠, 찐 오독이야. 그래서 무조건 테니스 시합 우승하려고 당신이 테니스를 잘 치니까 그저 당신하고 혼합을 한 것뿐이야. 근데 나중에 이걸 알게 되니까 당신이 열받는 거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때려치든가 아니면 그냥 확실하게 그냥 이 테니스 시합에만 집중을 하든가. 이게 저게 아니면 뭔가 이 여자하고 얘기를 해서 뭔가를 어떻게 해결 방책을 해보든가. 이게 아닌 채로 여자하고 말을 안 하면서 테니스 연습하고 테니스 시합 나가고 이런 남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여자가 얼마나 불편하고 황당하겠어. 아니 그러면 나는 사실 당신하고 당신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연습하고 시합 나가려고 했던 거지 꼭 시합에 난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해서 뭐 시합을 때려치든가 뭐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못하고서 학교 직장 모임에서 잘잘못 가리고 감정 싸움하는 사람들 만나서 냉담하게 쌀쌀하게 굴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왕따 은따하고 말 안 섞고 눈 안 마주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도대체 뭘 이해시켜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 레드님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레드님이 이제 피부과 원장님이니까 피부과에는 손님만 여자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직원들 뭐 행정 업무 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간호원이라든가 간호사 이런 분들까지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여자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초 직장이잖아요. 여초 직장 내의 여여 갈등 여기에 남자 원장님이 껴갖고 여초 직장의 여여 갈등에 남자 원장님이 끼어갖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이 여초 직장에서 여여 갈등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관계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거예요. 여여 갈등일 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냉전 상태로 장기전을 벌인다는 겁니다. 레이님 어서 오세요. 냉전 상태로 장기전을 불려. 심지어 그래서 이게 레드님처럼 피부과 원장님을 레드님처럼 남자 원장님이 이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 상태로 가면 우리 회사, 우리 병원 이거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아. 나가리 될 것 같아서 그리지들 말고 왜 자꾸 그래. 같은 이게 동료들끼리 뭐 풀 게 있으면 풀고 서운한 게 있으면 얘기하고 뭐 요구하는 게 있으면 요구해서 어떻게 좀 대화로 풀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황당한 멘트가 뭐냐? 제가요?
뭐가요? 우리 그런 거 없는데. 이런 겁니다. 있어도 없어. 아니 내가 딱 봐도 니네들이 벌써 요 팀하고 요 팀하고 원무과고 여기하고 벌써 대화도 안 하고 벌써 밥도 따로 먹고 뭐 장난 아닌데 뭐가 없어. 아닌데요. 뭐 저희 뭐 서운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쪽도 그렇지 않아요. 저쪽도 그래. 네, 저희도 없어요. 아, 괜찮은데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대. 그런 문제가 없대. 어? 그래 놓고 이제 뒤로 돌아가면 이제 뒷담화. 뒷담화가 거의 중동 전쟁이에요, 지금. 요즘 이스라엘, 파키스탄 수준의 뒷담화가 중동 전쟁이라고 기싸움. 응? 파워 싸움. 장난 아니지. 그래서 줄 세우고, 니 편, 내 편, 너 어디 편이야? 이런 거 하면서. 그때 이게 어떤 하나의 거대한 착각 때문에 이게 다 벌어지는 거냐면, 이런 착각 때문입니다. 이거 역시나 이 KPC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잘 다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해서 가뜩이나 불만 많고 빡이 치는데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네? 아니 내가 직장에 돈 벌러 왔지. 사람 사귀러 왔어? 그래서 억지로 일이야. 어쩔 수 없이 돈 벌려고 일이야. 일을 하지만 왜 내가 싫은 새끼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아니 나한테 그럴 거부권도 없어? 난 잘못도 없는데 난 그런 스타일 그런 취향 아닌데 내가 왜 직장에서 내가 싫은 새끼하고 내가 꼭 굳이 사이좋은 그런 걸 내가 노력을 해야 되나? 나한테 왜 그런 거부권이 없냐? 난 잘못도 없는데? 내 이런 감정은 정당한데? 내가 왜 이걸 저항할 수 없냐? 나도 선택할 수 있다. 나한테 이런 감정적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KPC가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 성인들한테 상식으로 집어넣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다 그런 걸로 냉장 무시 안 당하고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이러면서 계속 이런 감정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여기에 KPC의 나쁜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KPC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인권 존중, 상대 배려, 뭐 상대 취향 존중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은 그냥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하고 받아주고 뭐 혼자 놀면 저 사람은 혼자 노는 스타일인가 받아주고 좀 쌀쌀 맞으면 저 사람은 저런 거 스타일인가도 받아주니까 그런 채로도 얼추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원래는 불가능한데 원래 사회생활로서의 대인관계를 개인주의, 냉전, 냉담 이런 방식으로 사회생활은 원래 안 되는데 실제로 하면 얼추 돼요. 왜냐하면 그걸 구구절절 뭐 그게 맞아서라기보다는 물론 이걸 하는 사람들은 난 잘못 없다. 그냥 싫은데 어쩌란 말이냐. 또는 이게 내 성격이다. 라는 컨셉을 갖고 개인주의를 살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그래 네가 맞다. 그래 넌 그런 사람이다. 이걸 다 인정해줘서 이걸 배려를 해준다기보다는 그냥 귀찮은 거죠.
귀찮고 그걸 구구절절히 그걸 트집을 잡아서 뭐 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에너지도 많이 소용되고 뭐 그 사람한테 크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 내버려 둠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사회생활 하면 나 그럴 수 있다. 나 그래도 된다. 나 잘못 없다. 이게 내 성격이다. 이런 식으로 돼버려서 사회생활의 대인관계 하는데 직장, 학교, 모임에서 계속 이렇게 산다. 그렇죠. 영숙, 나는 솔로다의 영숙 같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좀 갈등을 일으킬 여지들이 좀 많게 좀 튀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굳이 저 사람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그걸 사람들이 배려해 주다 보니까 직장에서 학교 모임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당신이 누군가하고 겪는 대인관계적 문제는 당신의 몫이기 때문에 당신이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결. 그래서 사회생활로서의 대인관계는 잘잘못, 감정 여부와 상관없이 뭔가를 제시해서 타협을 봐야 됩니다.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기본적으로 전제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싫고 좋고 뭐 열이 받고 안 받고 누구 잘못이고 아니고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꾸 PC 자체 뭐 논리라든가 감정 여지를 개입시킬 수 없게 그냥 사회생활은 뭐다? 그냥 폭력사항. 사회생활은 그냥 폭력사항 같은 거다. 누가 당신을 말도 안 돼. 논리적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도 말로 안 되는 거 누가 당신을 그냥 막 패는 거다.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막 패는 게 사회생활인데 거기서 당신이 뭐가 맞고 틀리고 뭐 감정적으로 싫고 어쩌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폭력상을 통해서 당신이 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입고 힘겨움을 느끼고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벗어나고 싶으면 그걸 할 게 아니라 뭔가를 줘야 된다. 뭐라도 건네고 줘야 이 폭력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강도라면 돈을 주고 저렇게 말이 안 타고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어깨빵에서 쓰러뜨려놓고도 네가 부딪혔잖아 사과해 그러면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이렇게 건네고 줘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사회생활의 베이스 일명 사회생활의 대인관계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계속 KPC 버전으로 잘못 가리고 난 잘못 없고 냉전하고 이런 게 하게 되면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당신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잘못을 가리고 감정싸움 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적 불행 고통을 가장 많이 겪죠. 그래서 이 뭐라도 건네줘야만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다. 여기서 뭐가 똑똑하고 뭐 무시당하지 않고 뭐 내가 맞고 뭐가 용납이 안 되고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당신이 잘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한테 칼을 들이면서 칼부림 할 때도 그런 걸 말로 어쩌고 저쩌고 말이 되니 안 되니 감정이 내가 용납이 안 되니 이런 식의 말을 하는 황당한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이해가 일단 베이스로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일단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뭐라도 건네는 거. 당연히 뭐겠어요? 약간 정도, 약간 이상의 요런 게 되겠죠. 그렇죠? 약간 이상의 친절, 배려, 친밀, 호감 요런 것들이 되잖아요. 예? 근데 문제가 뭐다? 저번에 그래서 거기서 끝났었죠. 그러면 그걸 누가 엮는다. 그래서 별 관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자꾸 다가오고 부담스럽고
또 누가 자기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이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분이 돼서 또 여러분들이 잘잘못과 감정적인 부분으로 이 떼법 인민재판에 호소하게 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를 돌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폭력의 상황이 대인관계이니까 약간 이상의 친절, 배려, 친미, 호감을 건넬 수밖에 없고 그때 누가 그걸 엮어오는 현상들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무섭다고 여러분들이 쌩까고 냉전하고 감정싸움하고 말 안하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하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누군가하고 계속 티격태격하며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옛날 말에 있듯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상의 친절, 배려, 친밀, 호감을 하더라도 엮이지 않는 일명 먹고 떨어져 어? 얍! 먹고 떨어져라 얍! 먹고 떨어져라 얍! 하는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드디어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생활이라는 걸 세련되게 할 수 있다. 이거 먹고 떨어져 얍! 아셨죠? 그러니까 그죠. 줄 건 줘야 된다. 얘기 잘해. 먹고 떨어져라 얍! 이 방법을 쓰려고 해도 최소한 그래도 줄 건 줘야 된다. 하다못해 월미도 갈매기도 새우깡은 줘야 뭐 하다못해 월미도 갈매기도 새우깡은 주잖아. 근데 사람한테 새우깡도 안 주면서 어떻게 정리를 하려는 건 안 된다. 아셨죠? 자, 그럼 나머지는 2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